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엄청 더운 한 주였습니다. 집안에 있으면서 창문을 열면 밖에서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 차라리 창문을 닫는 게 나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젠 정말 여름이라는 계절은 무조건 재난경보를 달고 살아야 하는 절기가 아닐까 합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외환시장은 일본 참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일본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국내 환율의 급락 이후 다시 급등으로 마감한 한 주였습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으로 이시바 총리는 조기 사퇴를 해야 함에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엔화는 큰 혼란 없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후 급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날아듭니다. 하지만 엄청난 금액의 투자와 쌀 시장 개방, 자동차 시장도 일부 양보하면서 수치적으로만 25%에서 15%로 낮췄다는 의미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들썩이던 쌀값의 폭등 때도 수입을 안 했는데 이번 관세에서 쌀 시장을 개방했다는 부분이 자민당의 입지에 더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파월 의장에 대해 내년 5월 임기 이전 조기 해임을 없앨 것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만두면 미국 시장의 혼란으로 달러 약세, 계속 직무를 이어가면 달러 강세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은 파월이 해임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금리 인하의 신중론으로 해석해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뒤로 밀리면서 달러 약세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해야겠습니다. 목요일 일본의 관세 타결 소식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의 협상 타결 진행 상황이 알려지면서 시장은 관세 타결의 분위기로 접어들었고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순매수와 역외 매도 물량이 더해지면서 원화는 1360원대 초반까지 하락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난항으로 발표되고 금요일은 일본 이시바 총리 사퇴에 대한 갈등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엔화의 약세, 즉 상승의 모습을 보이자 원화는 힘없이 따라가며 1380원을 넘어서면서 마감합니다. 크게는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이시바 총리의 거취는 미국의 금리 결정이 7월은 동결이지만 9월은 확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주의 관건일 듯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25%라는 수치는 결국 협상을 위한 뻥카였다. 주말 유럽의 관세 협상에서도 15%에서 타협을 했듯이 다들 15%라는 성적표를 어느 정도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달러 강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떤 결과표를 가질지가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의 사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입니다. 단지 시기적인 문제만 남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조금 빠른 듯한 느낌이 있지만 결국 지난 선거에서의 분위기를 되돌아본다면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다카이치가 이번엔 독보적이 될지 아니면 부부 성별제로 보수의 미움을 받아 중간에 사퇴한 고이즈미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지 주목되긴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수 성향이면서 금리 인상에 반대했던 다카이치보다는 나름 개혁파인 고이즈미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작년 9월 30일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이시바 총리가 당선될 즈음의 분위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혁신을 외쳐대던 고이즈미는 보수주의자들에게 배척당했고 여성인 다카이치가 1차 경선에서 1위로 차지할 때 엔화는 146.5엔까지 상승, 요동을 쳤습니다. 이후 다시 이시바 총리가 최종 당선되면서 엔화는 다시 143엔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선거의 결과만으로 3엔이 왔다 갔다 했으니 엄청난 변동인 것입니다. 암튼 이러한 일본 전국의 혼란은 결국 엔화 약세의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엔화의 약세는 결국 원화의 약세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는 한 주입니다. 미국은 31일 새벽, 일본은 31일 점심 무렵입니다. 결국 미국은 7월 동결, 9월 인하 가능성 증가의 모습으로 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더 이상 조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9월 금리 인하에 합의를 본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일본은 금리 동결을 예상합니다. 지금의 분위기에서 섣불리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집권 자민당에게 큰 부담이니까요. 캐나다의 금리 결정도 30일 있습니다. 역시 2.75% 현행 동결을 예상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일본이나 유럽처럼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주고 15% 선에서의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결국 더 낮은 수치는 원화 강세, 높을 수치는 원화 약세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가할 것인가, 일본의 이시바 총리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더해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여부, 월말 내고와 월초 결제 수요의 물량은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나오느냐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휴가를 앞두고 있어 시장은 얇아질 전망입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0일 밤 캐나다, 31일 새벽 미국, 31일 낮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일본은 동결을 예상하니 금리 결정에 대한 영향을 크지 않을 것 같고, 미국도 7월은 동결이지만 9월 인하에 대한 언급이나 여지가 보인다면 시장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의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그 외 이번 주는 비농업 고용지표와 구인이직 보고서, 민간 고용 등 고용 관련 지표들과 개인 소비 지출과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고용은 이전보다 나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고, 경제 지표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소비는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제조업 PMI는 50 이하지만 여전히 잘 견뎌주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8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날이 정말 더워집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는 저도 휴가 관계로 한 주 쉬었다 가겠습니다. 참, 다음 주는 일정상 경제지표도 큰 내용이 없으니 우리나라의 관세협 상부분과 일본 이시바 총재의 사퇴 이후 분위기만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휴가 잘 다녀들 오시고요. 8월 11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